안녕하세요. 뱅트의 지원자입니다. 요즘 신문기사를 통해 경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습 과정을 평생 매일 경제 식사하기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고요. 나름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처럼 질서정연한 지식이 쌓이는 느낌과는 달리 매일매일 바로 그 상황의 중요한 이슈들이 눈에 띄고 그것을 호기심으로 한번 알아보면 그 이슈들은 각 신문 매체마다 중복해서 기사를 올려 계속해서 제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반복되어지고 익히게 되는 것이죠. 반복학습의 효과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저는 평생 매일 경제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더더욱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세상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빈과 부, 을과 갑으로 나뉘어서 순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그렇게 나뉘어 순환하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희망은 경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몸에 좋은 식사를 하면서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듯 저는 평생 경제식을 하며 안정된 마음과 정신으로 살기를 노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볼게요. 경제를 알아가다라는 의미로 경제를 공부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왠지 어렵고 하기 싫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고 좀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릴 적에도 공부를 하면 외우는 공부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고 이해를 해야 비로소 습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구구단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면서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성향 때문인지 직업도 디자인을 업으로 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을 하는 명백히 보여져야 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다 보니 경제 공부하자 이것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좀 이해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엄두도 안 났고 시각화하려고 노력해보아도 와 신난다 재미있겠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엇으로 경제 공부를 시각화해야 경제를 알아가는 일이 항상 쉽고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경제를 익히는 것은 먹는 즐거움 같다. 이 생각이었죠. 먹는 즐거움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겁잖아요. 누구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자 평생 해야 하는 행위이죠. 그래, 경제도 그런 거야. 똑같아. 경제는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정된 삶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고 매일매일 평생 섭취를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흥이 나더라고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행복은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이죠. 경제를 알면 아는 만큼 성장하고 여유로워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나죠. 이렇게 경제를 알아가는 것은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로 이미지화한다면 평생 식사가 행복하듯이 평생 경제 공부가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영상을 자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이미지와 개념만이라도 기억하셔서 경제와 돈 공부가 조금 쉽고 부담 없이 느껴지시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전문가가 아닌 경제를
쉬운 그림으로 그리며 익히고 있는 평범한 디자이너이자 1인 금융기업인이 읽어드리고 알려드리는 쉽고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고 알려드릴 경제식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의 이상덕 기자님의 글입니다. 무엇보다 비교적 쉽고 재미있었고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룬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사고력과 인사이트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인이 가장 미워하지 않는 뱅커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다이먼 회장의 소개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2005년 CEO에 올라 지난해 JP모건의 매출을 1286억 달러로 키운 다이먼 회장. 미국 10대 투자은행 CEO의 평균 재임 기간이 7.4년인데 비해 무려 18년 넘게 활동하는 장수 CEO입니다. 그만큼 은행 업계에서 그의 무게감은 남다릅니다. 그를 상징하는 단어는 절치부심이기도 합니다. JP모건에 합류하기 전 시티그룹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시티그룹을 반석 위에 올렸는데요. 샌드웨일 전 시티그룹 회장 자녀의 경영 참여 문제를 놓고 돌직구 조언을 하다 1998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웨일 회장은 다이먼에게 멘토와 같은 존재였는데요. 다이먼 회장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카고에 있는 뱅크원 CEO로 활동하면서 JP모건과 합병을 주도하고 CEO에 올랐습니다. 자산 규모에 있어서 오늘날 JP모건을 시티은행의 2배로 키워낸 와신 상담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대단한 투지의 인물입니다. 역경이 많았을 텐데 이루어낸 것이 더 큽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투지와 신념의 전문가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그 대상이 훨씬 적습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을 지키려면 소규모 은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위기 원인은 만기 보유 채권의 잠재적 손실인데요. 그 위험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과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아직 아무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이먼 회장은 지금의 이 상황을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결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견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채권의 잠재적 손실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되시나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를 넘기려면 단순히 은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규제라는 것이 시대에 뒤처진 산물이죠. 은행업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에 비해 미국 은행의 역할과 규모는 갈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역학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수호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흥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이먼 회장의 인터뷰 중 시선이 머물게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번 위기 경중이 아닌 은행업의 본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뱅트가 생각하는 1인은행, 개인은행의 시대, 금융의 대중화, 즉 금융 시스템의 대변화를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공감 가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다이먼 회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친절하게도 은행의 수익 구조와 금리와 채권과의 관계, 그리고 뱅크런의 원리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고 이자를 주죠.
2%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대신 그 예금으로 돈이 필요한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예금보다 비싼 이자를 받죠. 이익이 남아야 하니까요.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4%의 이자를 받고 2%의 이자를 내어주는 셈이죠. 그러면 여기서 2%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대 마진, 즉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이고 은행의 수입원인 것입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는 세계적으로 돈이 풍부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경색이 되고 어렵게 되어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국민들의 생계를 위해 긴급 자금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의 지원금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돈으로 넘쳐나게 된 거죠. 이를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마다 돈이 넘치니 소비를 활발하게 합니다. 사고 싶은 것을 편한 마음으로 사게 되죠. 그러면 기업들도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이렇게 돈이 풍부해지니 은행을 찾아와 대출받을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 유동성 파티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과 금리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채권과 금리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나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동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동성의 영향으로 채권과 금리의 원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 지금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아요. 유동성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내고 내야 그 이자로 예금이자를 주고 남는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유동성으로 돈이 넘쳐나다 보니 은행에 4%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들이 적어진 것입니다. 은행이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든 것이죠. 은행은 이 상황의 대안으로 대출 이자 수익 4%보다 수익이 적은 장기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채권의 이자 수익은 2.5%이고요. 돈이 은행 금고에만 있으면 그 2.5%의 수익도 낼 수 없고 수익이 없으면 예금 고객에게 주어야 할 이자 2%도 줄 수 없으니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보내서 2.5%의 이익이라도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금 고객의 예금 이자 2%를 주고 매우 적은 차익인 0.5%의 이익으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년 만에 급격한 속도로 기준금리가 오른 것입니다.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이자도 오르고 투자 유치를 위해 발행하는 신규 채권의 금리도 오릅니다. 그러면 줄 돈에 대한 이자도 오르고 받을 돈에 대한 이자도 오르니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는 신규 채권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미 발행되어 투자된 채권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신규 채권과 기존 채권의 금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적은 이익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한 채권의 금리는 이미 고정된 것이고 신규 발행되는 채권 및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발행한 채권에 비해 기존 채권의 금리가 형편없이 낮게 되니 싸게 팔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은 손해를 보면서도 팔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사에서는 신형 자동차와 구형 자동차의 가격 형성의 이치로 예를 들었습니다. 새로 나온 자동차가 월등히 좋다면 그 이전에 나온 같은 모델의 구형차는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채권은 발행할 때 금리가 고정된다는 것. 모든 상품의 가격이 고정되듯 채권은 발행할 때 금리가 고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권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채권은 신규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구제품 가격은 떨어지듯 말이죠. 안 팔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면 앞으로 채권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이나 혹은 금리와 채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 기사나 정보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신규 채권의 가격은 당연히 같이 오르지만 이미 발행된, 즉 이미 투자한 채권의 금리가 고정되는 것이기에 신규 채권보다 매력이 떨어져 금리를 손해보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는 내용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접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이미 발행된 기존 채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뱅크런을 알아볼까요?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은행 위기는 바로 이런 채권과 금리 구조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이먼 회장이 말한 채권의 잠재적 손실이 바로 이것이죠. 기준 금리가 크고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예금 고객들도 나름 사정이 어려워져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맡긴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속도도 빨라지고 규모도 커집니다. 모든 경제는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고객에게 이자도 주고 수익도 내기 위해 예금의 모든 돈을 대출과 이자로 내보낸 상태에서 고객들이 나 돈 필요해요. 내 돈 돌려줘요. 하면 고객에게 지금 돈 없어요. 못 줘요. 할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돌려줘야 합니다. 무엇으로든 돈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요. 대출은 만기 상품이라서 은행이 마음대로 저 고객님 빌려준 돈 만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급해요. 다시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으니 은행은 할 수 없이 투자한 채권을 손해보고 싸게 팔아서 돈을 마련해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것은 손해가 확정된 것이죠. 은행이 손실이 난 것입니다. 은행이 부실화된 거죠. 이것이 주변에 알려집니다. 공공은행이 손해났대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덜컥 겁이 나고 이렇게 겁을 먹은 고객들이 1명, 2명 아니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내 돈 돌려줘요 하였을 때 은행은 이를 돌려줄 돈이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뱅크런입니다. 최근의 실리콘밸리 뱅크와 크레딧 스위스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부도, 합병, 자금 대여 지원 등의 위기 사태가 이런 뱅크런 사태를 포함한 은행 위기와 금융의 본질, 현재 금융 시스템의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며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 금융의 황제 다이먼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최근의 글로벌 상황을 경제 기사와 보면서 즐거운 경제 식사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저희 뱅트가 생각하는 1인은행, 개인은행의 시대, 개인의 은행화, 개인의 기업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어떤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내어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하고 맛 좋은 경제 식사를 마련하여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언제라도 편한 마음으로 와주세요.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제식 해요. 감사합니다.